자, 환승연애 포 5화 감상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죠? 박현지라고. 그래서 또 이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백현 X가 공개되네요? 이야,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저는 뭐 지연일 것이다, 아니다, 뭐 윤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새로운 입주자 현지가 들어오면서 백현의 X는 현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백현의 X는 역시 현지였습니다. 4화 마지막에 새로운 입주자가 나오고 5화 시작에 백현의 X를 공개합니다. 흐름상 당연히 현지이겠죠. 그럼 5화는 이제 스타트가 백현과 현지의 연애 서사가 아마 주를 이루면서 방송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건,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사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일반적인 애티튜드는 아니죠. 젠틀맨의 기본 소양 중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당연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모로 쓸모가 진짜 많아요. 지금 같은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요, 가장 흔하게는 야외에서 여자와 뭐 벤치에 앉을 때 이제 깔아준다던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는 여자에게 손수건을 빌려준다던가, 이런 용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휴지를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손수건의 의미가 많이 없어지긴 했죠. 여러분들 군대에 있을 때 손수건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서 가지고 다녀보셨죠? 은근 쓸모가 많았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안 쓰고 다니시는 건데 가지고 다녀보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손수건을 갖고 다니실 때는 그냥 가지고 다니시기보다는 손수건 안쪽에 가볍게 향수 한 번 정도만 칙 뿌려서 넣고 다니시면은 여자와 데이트할 때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헤어진 기간이 굉장히 긴 사이인가 봐요. 말하는 지금 느낌을 보니까 뭐 후반되고 그러면 변할 줄 아는데 그대로네. 그만큼 오랜만에 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몇 년 정도 지났나 봐요. 오랜만에 보면 설렐 수 있죠. 백현이 웃으니까 되게 훈남이네. 뭔가 얼굴에 좀 이렇게 시큰둥해한 표정에 시니컬한 느낌이 가득해가지고 훈훈한 재질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미처. 근데 웃으니까 완전 훈훈하네. 되게 귀여운 느낌도 있고. 연상연하 커플이었군요.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려나?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번 방송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확실히 이 백현에게는 어른미가 있어요. 그러니 연상연하 커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백현의 뭔가 그런 차분한 매력이 분명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썸이 흐지부지 끝날 때 보통 이런 조짐이 보이죠? 연락 텀이 길어지는 거? 군대를 앞두고 있었구나. 이게 가능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편지 쓰는 게 대박인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이제 결이 비슷한 연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호구 같은 연애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이학 접는 거랑 손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근데 야,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정도면은 호구가 아니라 그냥 찐이다. 저 정도 정성이면은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것도 서로가 어느 정도 호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 아주 솔직하네요. 너랑은 안 가봤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가봤어. 이게 어떤 사람이 보기엔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싫어하잖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뭐 이미 헤어진 사이여서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썸을 타는 와중이라도 막 서로가 이제 데이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여자친구랑 뭐 해봤어? 남자친구랑 뭐 여행 가봤어? 이런 얘기 하면서 막 대화 나누기도 하잖아요. 전 연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나는 여자랑 해본 게 없어, 너랑 하는 게 다 모든 게 처음이야, 이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 다 많이 해봤지, 나 완전 꾼이야, 이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 상황이 도움되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되게 자주 하는 얘기지만 뭘 했다, 무슨 말을 한다, 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규정짓지는 않는다고 저번 환승연애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백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플 때 시간을 같이 보내면 둘 사이가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식과 민경 서사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내가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던 사람, 내가 기쁜 시기를 같이 보냈던 사람, 삶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누구와 함께 보냈다면요, 그 사람이 유독 기억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유식 민경 서사는 9년 연애잖아요. 10대 시절부터 만나서.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너무 길게 만나니까. 그렇게 오래 만난 장기 커플이 그렇게 흔치 않아서. 근데 지금 백현과 현지의 서사는 아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간도 딱
공감하기 적당한 인연, 그리고 싸운 이유도 비슷하죠. 물론 뭐 이제 백현처럼 뭐 다리가 부러져서 뭐 이가사 전역하고 이런 상황은 다르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 다툴 때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예민함으로 인해 좋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걸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경험, 다들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재회하는 커플도 되게 많기도 하고,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때 내가 지금 같은 좀 성숙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진 상황, 그리고 달라진 생각으로 인해서 그때하고는 이제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타임 거시기 그거죠. 재회를 더 원하느냐, 새로운 연애를 더 원하느냐. 입주하는 당일날 하는 거였나 보다, 복장을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죠. 내가 그때도 상기해 봤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극혐의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좋은 추억만 남은 거죠. 그 말인즉 새로운 사람을 본 것과 거의 동일한 느낌의 프레시함이 있어서 얘를 만나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나 똑같은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때 그 연애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과연 백현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백현은 아예 없네요. 자, 백현은 현지와 다른 이유는 그때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건 백현이어서 그래요. 현지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니고, 백현은 이제 다쳤고 그로 인해 의가사 전역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고 집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시간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단순히 현지와 연애가 좋고 나빴다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상태가, 상황이 어땠느냐도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았던 상황에 누가 함께 있나,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힘든 상황에 누가 연애를 했느냐, 그리고 그 연애가 어땠느냐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 연애만 놓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좋았지라고 분명히 미화가 되기 마련인데, 그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연애 말고나 힘들게 한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걸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로. 그거는 현지와 연애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는 건데, 우리 감정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백현은 현지와 재회하고 싶다라는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정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헤어진 지 5년이래. 오래됐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5년이면은 새로운 관계라고 느껴질만 해요. 백현이 옛날에 힘들었던 내 상황을 이제 조금 내려주고, 지금은 그때처럼 힘든 상황이 아니니까 몸도 건강해졌고 또 새로운 꿈을 향해 가고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현지와의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에피소드 5, 소란한 밤. 어떤 밤이길래 또 게임이야? 게임 무지하게 하는구만 애들. 보니까 이게 다 제작진들이 제공해주는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 여기 있는 출연진들의 몫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 제작진들이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게 느껴져요. 이 남녀들이 최대한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할 수 있죠. 지난 연애에 대해서 내 전 여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다투고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었던, 물론 어려서였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돌이켜봤을 때 그런 연애가 좋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그건 아니다고 느끼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게 나와 같냐 안 같냐를 떠나서 그냥 어떻게 느끼는지 그냥 막연하게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재회를 원하든 안 원하든. 안녕. 여자는 촉이 좋습니다. 아마 현재는 자기 엑스인 백현이 윤영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둘이 진짜 서로 호감이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만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현지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백현인 옆에 윤영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었어도 현지 눈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보였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막 입주한 현지는 먼저 리타이어 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전에도 말했지만 기분에 취해서 억지로 개기는 것보다는 피곤하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특히나 현지 같은 경우엔 지금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직 이 분위기가 적응이 덜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노선도 지금 아직 미정인 상태고, 방향성을 못 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요, 오래 있어봤자 체력만 깎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늘어요. 이럴 때는 얼른 들어가서 몸이라도 추스리는 게 좋습니다. 즉 잠이라도 잘 자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디션이라도 회복할 수 있어. 기완이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상황들을 재밌게 풀어가는 그런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게 머뭇대고 쭈삣쭈삣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재밌겠다, 야 나도 어울리래, 나도 참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는 X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쨌든 썸을 타야 되고 그러다가 온 거지만 큰 틀로 보면은 결국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 그런 인간미가 있어야죠. 목적만 충실해가지고 썸만 타고 그 외에 쓸데없는 행동 안 하고 이러면 너무 퍽퍽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닌데 그냥 소소하게 이런 일상을 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젊은 청춘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도 되게 좋습니다. 그 중심에 유식과 백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 하려면 못해요. 같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가든 마음 잘 맞는 친구들 만난다는 건 이성을 만나는 것만큼 되게 행운의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내가 그런 마음 맞는 누군가를 찾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애, 그러니까 썸도 따라와요. 왜냐면 그 공간에서 내가 편해지고 그 공간에서 나다울 수 있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이거 현지까지 여자들이 다 굉장히 적극적이네. 연애, 썸 이런 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자가 저 정도까지 남자에게 적극적인 경우가 진짜 흔치 않아요. 뭐 여기다 대고 또 유식이 잘생겼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딴 소리 하면은 제가 섭섭합니다. 유식이 잘생겼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이 다 유식에게 적극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집이 넓어도 그 동선이 뻔한데 당연히 눈에 들어오죠. 저거를 안 들키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뭘 했다라는 데이트를 했다 뭐 데이트 신청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행동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즉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하는 거는요 사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요 하셔야 돼요. 상황상 좀 맞지가 않아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요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에너지를 뿜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보입니다. 단점은 상대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도 보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말거나 하는 거지 다 가질 순 없어요. 지연이 가치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중도를 지키고 방송을 해야 되는 제 입장으로서 이런 말은 제가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전 제 방송에서 제 가치관 얘기 많이 하죠. 전 재회를 반대합니다. 헤어졌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동안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헤어졌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까 재회 상담을 하는 거지 제 개인적으로는 재회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지연이 마음에 드네. 어쩐지 저번 주부터 지연이가 연규에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는데 여우라는 게 뻔히 보이면서도 마음이 가더라고. 제가 저번 방송 편집본 보면은 지연이 제가 많이 몰아줬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애정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가치가 마음에 들어. 근데 자기 철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유지하기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가치관을 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행동의 당위성과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비록 바뀌더라도 이 순간에는 밀고 나가야죠. 매 순간순간 잠시도 확실하지 못하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가 하면 얼마나 사람이 매력 없어 보여요. 이거는 제작진이 들으면 아주 쾌재를 부를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저런 사람을 원했잖아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떻게 해야지 갈팡질팡 못하는 사람 말고 난 하겠어. 내 마음은 확실해. 난 명확해. 내가 갈 방향성은 확실해. 이렇게 쭉 가는 얼마나 보기 좋아. 응원만 하게 되잖아. 딱 지켜보게 되잖아. 어쩌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가겠다잖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저렇게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우리가 주인공 응원하게 되는 게 뭡니까? 걔가 강해서 걔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응원하진 않아요. 약해도 뭐 깨지고 다쳐도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가니까 우리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신났다가 처졌다가 이러면 감정이입을 못해. 응원한다 지연아. 간판에 가라 누르라고 자, 밤을 더 지새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2차 하는 거죠. 이때 또 어떤 것들이 나올까. 확실히 체력이 있고 그리고 몸이 튼튼하면요 더 연애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냥 버틸 수 있잖아. 나이 먹으면 체력이 없어요. 밤을 못 새. 힘들어. 12시만 넘어도 자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정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정서적으로 여유가 생겨도요 체력적으로 여유가 안 됩니다. 버텨도요 자꾸 잠이 쏟아져. 네. 아니 괜찮아. 오빠 괜찮다. 안 괜찮아. 근데 지연이는 원규한테 마음이 있는데 원규가 없는데 계속 자리를 하고 있네.
역시 원규 찾으러 왔군요. 아, 투명해. 아우, 지연이 마음에 들어. 아, 이 조명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저 세피아 조명이요. 진짜 사람을 되게 로맨틱하게 만드는 그런 조명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조금 센치한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내면에 도달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트할 때 저런 조명이 있는 데이트 코스를 잡으세요. 이거는 개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마 무릎을 치셨을 겁니다. 맞아. 이 사람 좀 아는데 하실 겁니다. 저 조명 치트키예요. 아, 세다. 아, 저번 방송 때도 그렇고 지연이가 움직일 때는 다른 리액션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안 나와. 아, 너무 귀엽잖아, 얘가. 그냥 이제 오구오구 하게 돼요. 저게 대단한 흑심이 있고, 어우, 음침한 것, 어우, 여우 같은 것. 제가 비슷한 나이대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였으면 이제 경쟁 심리도 들고, 그리고 내가 저런 여자에게 당해본 것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많은 아재들 공감하실 겁니다. 지연을 보면서 그런 경쟁 심리,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느껴지시나요? 아닐걸요? 그냥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 응원한다, 지연아. 이 삼촌이 응원한다. 객관적인 분석이 안 된다, 널 보면서. 와, 야씨. 와. 제가 최근에 나는 솔로 28기 돌싱 특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정숙이 이제 영수에게 비슷한 말을 하죠. 다 보고 와, 괜찮아. 그리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제일 괜찮은지 알걸? 비슷한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다 보고 와라. 너를 구속하지 않겠다. 너가 좋지만 내가 소유할 자격은 없다. 너도 네가 원하는 걸 할 그럴 자격이 있으니 편하게 하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계속 데이트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 갖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걸 하는 것 뿐이다. 존나 쿨하네 진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연애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되는 방법을 논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굴기보다는 좀 논리와 상황적인 판단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짓을 오래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든 거죠. 듣다 보니까 결과보다 이 과정에서 오는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설령 썸이 연애로 발전되지 못하도 썸을 타던 그 시절에 내가 너무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 나름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낭만이죠. 그런 낭만적인 연애와 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연의 저런 태도가 분명 원규와의 관계가 사귀는 거, 연애로 발전되는데 적합한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저걸 하고 있는 지연이의 표정과 저런 목소리,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불행해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면 과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기호 아니요. 이거 진짜 끝. 자신감 좆된다 진짜. 지연아,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짱 먹어라. 너 혼자 나가도 돼. 지연아, 원규랑 잘 안 돼도 되고 좀 웃어도 돼. 너 이 방송 끝나면 네가 그냥 짱이야. 그냥 네가 최고다. 일단 이 아저씨는, 이 삼촌은 지연이 너 무조건 응원한다. 유식에게는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좀 유독 남다를 수 있죠. 9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첫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좋아했던 사람, 가장 오래 만난 사람, 가장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가장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교집합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첫사랑이라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를 같이 안고 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첫사랑이랑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첫날엔 잠이 안 오죠. 새로운 공간인 것도 있고, 거기에 5년 전에 사귀었던 X가 있고, 여기서 썸을 타라고 임무를 부여받았고, 잠이 오겠어요? 자, 지금 혹시 해 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데, 이쪽에? 해 뜨고 있는 거야, 지금 새벽이야? 5화는 백현이랑 현지한테 좀 집중하는 회차네요, 확실히. X 소개서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 X 소개서를 읽을 때 그때 상황과 또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이제 막 줬으니까 그냥 읽었고, 지금은 이제 X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맞다, 걔가 그때 뭐라고 썼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지? 우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퇴소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감정을 표현하기 좀 그러면 그냥 자면 되잖아. 왜 굳이 남들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실에 놔도 귀엽고 눈물을 짜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게 꼭 우는 게 아니더라도, 우는다는 거는 그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고, 그냥 감정을 내가 참지 않고 터트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백현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이 감정을 내가 그냥 납두고
보내버리기에는 너무 참기가 힘든 거죠. 답답하고 쏟아내고 싶은데 여기서는 규칙도 있고 규칙이 꼭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진 않고 아직은 이런 모습을 약한 모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드러내서 좋은지 안 좋은지가 판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런 순간에 터트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되게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비유가 될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집에서 이제 편지 오잖아요. 야 김철수 이병 김철수 편지 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 편지 왔어. 야 누구냐 여자친구냐? 어디서 왔어? 아 어머님입니다. 근데 아예 여자친구 아니야? 아예 됐어. 네 알겠습니다. 갖고 있다고. 다 자고 나면은 이제 바로 위 고참이 딱 데리고 나오잖아요. 딱 다 불 꺼지면은 조용히 깨우잖아요. 철수야 일어나. 아빠 집에서 온 편지 있지? 그거 꺼내. 네 알겠습니다. 딱 꺼내면 따다 나와. 그럼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럼 거기서 읽으면서 펑펑 울죠. 겪어본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내 다짐과 실제 겪었을 때 오는 마음은 다를 수 있죠. 난 이렇게 할 거야. 막상 겪으니까 이런다고? 우리가 흔히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꼭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백현 마음에 든다.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표현하는 건 다른 부분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최대한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감정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표현하지 말아야 되고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백현의 저 부분은 꽤 많은 남자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해요. 맞아. 저 감정 표현하면 안 되지. 참아야지. 저건 내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지. 나도 그랬었던 적이 있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야.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이 있잖아. 안 하겠다고. 다짐한 게 있는데 그걸 번복하기에는 미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참아내는 거야. 원래 흔들리는 게 마음이지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백현처럼 꾹 참아내면서 자기 다짐을 더 새기는 그런 남자들도 되게 많죠. 오전 6시 반. 야 밤에 꼴딱 샜네. 누가 보면 일찍 일어나는 줄 알겠다. 요리하는 건가 설마? 카레입니다. 야 오전 7시 20분에 잠에 들었어. 와 민경 처음 등장했어요. 요번 5화에 민경 분량이 통으로 날라갔어요. 대신 민경이 3, 4회 몰아줬잖아. 야 원규 시강. 야 부지런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긴 전날에 일찍 잤으니까 남들 새벽까지 밑에서 술 먹고 놀 때 원규는 일찌감치 잠들었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원규가 제 연장자인 것 같아. 원규 커피숍 연출된 것 같다고? 다 그런 거요. 우리 귀 닫고 눈 가리고 봅시다. 드라마 보듯이. 하필 이거를 X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 아이고.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필 제일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 X한테 얘기하고 있어. 아닌 척 하기는 그냥 지라고 하면 되고가지고 뭘 그걸 숨겨.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갑자기 제가 그렇구나. 눈치챌 수 있으니까. 맞네. 저런 이유라면은 이게 숨길만 하지. 민경이 유식에게 비밀 대화를 요청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럴까요? 데이트 신청인 건가? 내가 아는 X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여기 와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의아한 거군요. 그래서 따져 묻는 거죠. 야,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걱정일 수도 있는 거고 막연한 호기심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유식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죠. 나는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는데 넌 왜 이렇게 잘 지내냐? 짱나네? 그럴 수 있지. 뭐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셈이 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스러운 행동은 분명 아니지만 이거 악플 생기겠다. 아니 헤어졌는데 지가 아직도 여자친구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잡돌이야? 이럴 수 있겠죠. 9년을 만났어요. 근데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X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는 없어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은 상대 쪽도 도와줘야겠죠. 유식이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이렇게 나와줘야 정신이 차리겠지만 민경은 그거예요. 일찍 자고 싶은데 자기 바이오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자야 되는데 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늦게까지 다 술 먹는 거야. 안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내 방에서 다 들려. 잠이 안 올 만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 X가 있네? 쟤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화풀이 하는 거죠.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시험 기간에 방에서 공부하는데 밖에서 TV 보는 소리가 들려. 그럼 벌컥 일어나서 조용히 좀 하라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 집에 자기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사는 건데 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공동체 의식의 기본이고 이제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를 화풀이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내가 얘랑 9년 만났던 X라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풀고 있는 거죠. 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는 거죠. 유식 힘들겠다.
스트레스 받지. 제가 다 이야. 와, 몰입되네, 이게. 백현현지로 시작해서 결국 다시 유식민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환승연애 4는 유식민경이 주인공이긴 하네. 근데 9년 연애가 너무 세. 서사가 너무 강해. 엔간해서 비비기 힘들어. 와, 5회차에는 좀 다른 커플로 좀 노선 가나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다시 주인공들로 돌아오네요.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